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주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대 방산 전시회인 DX코리아가 9월 25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방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방산 관련 얘기가 아닌 조선업계 신주성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신주성과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기관은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입니다. 오늘은 신주성과 하락 그리고 이에 대한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나온 리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클락슨 리서치, S&E 리서치 같은 리서치 기업들의 자료를 구독해서 봅니다. 그리고 조선에 온 외신 가운데 가장 유명한 트레이드 윈치도 증권사들은 매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9월 16일 신주성과 종합지수가 153.5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9월 초 대비 8.8포인트 하락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이현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선종들의 성과에 유의미한 낙폭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주성과 지수가 아닌 신주성과 종합지수가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합을 잘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즉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드라이 카고선 신주선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이지 다른 선박에서 하락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 3사가 강점이 있는 선박의 선가가 떨어졌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선종의 선가가 떨어져 종합적인 가격이 낮아졌다면 한국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2023년까지 신주성과 종합지수가 127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벌크선의 가격 부진 속에서도 타 선종들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LNG 운반선은 2.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초대형 원유 운반선도 2023년부터 대규모 교체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LNG 운반선과 VLCC의 선가는 오를 예정이며 타선종의 가격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컨테이너선입니다. 현재 전세계 컨테이너 운임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적선사 HMM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 3사의 컨테이너선 수주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 3사가 컨테이너선 수주로 큰 이득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선 3사 모두 도크가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 수주 위주로 선별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신주성과 종합지수와 조선업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신주성과 종합지수와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유사한 수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은 유동성에 따라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신주성과 종합지수보다 급격한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상장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해당 비교가 진행되지 않은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현대중공업그룹이 대한민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조선사이고 이 가운데서도 현대미포조선이 항상 탑픽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보면 현대미포조선은 매우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매수하기에는 타이밍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차트를 크게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매수 시점에는 나름 차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봉 차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봉 차트를 보면 정말 정석의 표준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며 21선을 잘 터치하면서 정말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중공업의 주봉을 보시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한국조선해양에서 별도로 상장됐을 당시 비판도 많았으며 아직까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바닥을 3번 터치했고 21선 아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3분기 흑자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통상 주가가 상승하는 순간은 대규모 수주 또는 흑자 전환입니다. 대규모 수주 능력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실적 상승이 나타나야 비로소 주가가 오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리포트 또는 기사의 말을 신뢰하고 미리 매수를 한 다음 3분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면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3분기 실적이 나온 후 현대중공업의 과대 낙폭이 발생하며 그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시점에서 현대미포조선보다 현대중공업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조선가 종합지수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는 대우손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언제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웬만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에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